크렘린이 우크라이나의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지만 전장의 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점령하는 땅마다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진격 속도라면 러시아는 도네츠크를 점령하기 위해 150만 명의 병력을 소모해야 하고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하는데 183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기는 건 잊어버리세요, 푸틴. 러시아의 승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날을 직접 보려면 이제 냉동 캡슐을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먼저 도네츠크로 갑니다. 푸틴이 오랫동안 탐내온 도네츠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전투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푸틴은 2026년 이 도네츠크 함락의 해인 듯 행동합니다. 그의 본 공세는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을 점령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새 도시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의 필연적인 승리에 대해 너무나도 자신감이 넘쳐서 도네츠크가 속한 돈바스 지역에서 5월 말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전부 철수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러시아만 주목하면 도네츠크가 곧 함락된다는 푸틴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세 뒤엔 어두운 비밀이 있습니다. 도네츠크는 함락되기에는 아직 너무 멀어서 러시아가 이 지역을 점령하려면 군 전체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병력을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4월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유엔 상인 대표 안드리 멜리크는 푸틴이 도네츠크에서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철수와 영토 양도를 요구하는 동안 그는 빠르게 병력을 잃고 있으며 도네츠크 점령 전까지 더 많은 병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멜리크는 안보리에서 이 잔인한 전쟁 논리에 따르면 도네츠크 지역 전체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려면 푸틴 씨는 최소한 150만 명의 병사를 더 죽음으로 내몰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철수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에는 약 6,000제곱킬로미터 영토가 남아 있습니다. 그 6,000제곱킬로미터에는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하라는 어떤 요구도 이 무고한 사람들을 우크라이나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야만적인 러시아 정권에 넘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숫자는 충격적이지만 그 계산이 정말 맞을까요? 멜리크의 수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더 나쁜 점은 150만 명조차 과소 추정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멜리크 수치를 사용해 봅시다. 우크라이나 유엔 대표는 간단한 계산으로 150만 명이라는 수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도네츠크 지역은 약 6,000제곱킬로미터 남았습니다. 멜리크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는 점령한 1제곱킬로미터마다 254명의 병력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6,000에 254를 곱하면 152만 4천 명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멜리크는 오히려 러시아의 도네츠크 손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추가로 2만 4천 명의 사상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러시아가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매달 그보다 더 많은 러시아인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해 왔다고 해도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푸틴의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1제곱킬로미터 확보에 254명 손실도 충격적이지만 도네츠크의 실제 손실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4월 15일 RBC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페도로프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땅 한 미터 한 미터를 적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가 1제곱킬로미터마다 254명씩 병력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적이 평균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마다 428명의 병력 잃고 있습니다. 그 인용문에서 뭔가 느끼셨나요? 1제곱킬로미터당 254명의 병력은 우크라이나 전체 평균입니다. 도네츠크에서는 획득한 1제곱킬로미터마다 428명이 목숨을 잃고 있어 이 수치가 멜리크가 유엔과 공유한 통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도네츠크를 점령할 때까지 그 소모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러시아가 오블라스트를 점령하는 데 발생하는 사상자 수는 150만 명이 아니라 256만 8천 명이 될 것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시신이 명단에 추가됐고 모두 도네츠크에서 푸틴의 집착으로 희생됐습니다. 이상하게도 도네츠크에서 러시아에게 이미 명백한 재앙이었던 일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지역 평균 수치는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를 내줘야 한다는 푸틴 주장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맥락이 더 필요하다면 최선의 경우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은 사상자가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푸틴이 전면 침공을 시작한 시점부터 4월 22일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132만 명이 넘는 병력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페도로프의 수치가 맞다면 도네츠크 함락 시 러시아 사상자는 거의 3배에 달할 것입니다.
러시아 사상자가 2배로 늘어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점령하려면 지금까지의 모든 사망자 외에 추가로 4년이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사상자가 2배로 늘어난 것만 보면 지난 4년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격 속도가 매우 느려졌다는 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건 우크라이나가 그 어느 때보다 1제곱킬로미터당 러시아군에 더 많은 사상자를 입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2025년 성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에 우크라이나의 4,70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인 알렉산드르 시에르스키는 러시아가 그 성과를 얻기 위해 거의 42만 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이는 제곱킬로미터당 89.3명의 사상자 비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의 비율은 그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완전히 속도가 느려져서 이 지역을 점령하는데 4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해 마세요. 속도 저하는 분명히 있으며 이것이 푸틴의 도네츠크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러시아가 전쟁 중 지금이 평방킬로미터당 병력 손실이 가장 많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계속 압박하고 푸틴도 멈출 조짐이 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이른바 외교적 해법을 얻지 못한다면 전쟁연구소 ISW의 ISW면 러시아가 푸틴의 최대 목표를 마침내 무너뜨리기까지는 아마 2027년 말, 어쩌면 2028년까지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년은 아닙니다. 약 2년 정도의 최소 15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러시아가 2025년 한 해 동안 점령한 지역보다 겨우 1300제곱킬로미터 더 큰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푸틴에게는 결코 좋은 계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푸틴이 도네츠크에서 큰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고 그는 도네츠크를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자신의 위협을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수치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나머지 지역을 점령하려는 야망에 대해 시사하는 바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을 더 깊이 파헤치기 전에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 채널에서 유익함을 얻고 계시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자, 도네츠크입니다. 푸틴에게는 약간 골칫거리죠. 러시아 지도자가 절박해지면서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와 돈바스 지역 양도를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협상이 시작된 이래로 푸틴의 최대주의적 평화조약 요구의 일부였고 또한 평화선언을 위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게 막는 주요 걸림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모습은 전보다 더 급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멜리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설에서 러시아는 도네츠크 지역의 20% 이상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토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싸움 없이 넘기라고 최후 통첩한 곳으로 이는 단순한 협박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유엔 대사는 러시아 사상자 비율의 실제 의미에 대해 흥미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1939년에서 40년 사이에 벌어진 소련과 핀란드 간의 겨울전쟁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소련은 점령한 평방킬로미터당 사상자 비율이 지금보다 약 100배 낮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그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조약을 체결한 끝에 겨우 핀란드 영토의 약 9%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핀란드 전쟁 때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고도 더 많은 영토를 요구합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가하는 압박을 외교적 합의로 연결해 전략적 무능력으로 얻지 못했던 이익을 더 많이 얻으려 합니다. 그럴 만한 큰 이유도 있습니다. 푸틴은 평화조약으로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와 돈바스를 넘기지 않으면 러시아가 이 지역을 위해 싸워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푸틴이 허세를 부리며 기한을 정해도 러시아는 도네츠크를 위해 싸우는 것을 가장 원하지 않습니다. 도네츠크에는 지금까지 전쟁에서 볼 수 없었던 속도로 러시아 군인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두려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요세벨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도네츠크 점령을 노리는 푸틴 앞에 있습니다. 이 요세벨트가 현재 이 지역의 평방킬로미터당 많은 사상자 발생의 원인임이 이미 입증되고 있습니다. ISW는 러시아가 요세벨트를 점령하려 할 때 직면하게 될 엄청난 규모의 도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H20 콘스탄티니우카 스로벤스크 고속도로를 따라 남북으로 약 50km에 걸쳐 이어진 이 요세벨트는 전쟁 전 인구가 총 38만 명에 달하는 여러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도시들 규모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10년 넘게 우크라이나는 이 도시 방어에 집중했고
도네츠크 다른 지역에서 러시아를 저지하며 이를 크게 가속화했습니다. 이제 요세벨트는 어떤 군대가 육로로 점령하려 하면 큰 소모전을 유발하는 장벽이 됩니다. 이처럼 작은 공간의 높은 인구 밀도는 러시아 군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도시 개발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러시아에 맞서 사용할 건물이 많고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점령을 위해 확보해야 할 건물도 많습니다. 도시 전투는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느리고 위험한 작업이며 침공군이 서로 가까이 있는 여러 도시를 점령해야 할 때는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집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요새화와 요새지대가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면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무력으로 점령하려 한다면 말 그대로 오르막길을 올라야 하는 셈입니다. 요새지대는 우크라이나의 최후 항전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표현은 도네츠크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러시아가 요새지대에 총알바지 병력을 계속 밀어넣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데 걸리는 모든 시간은 우크라이나가 더 서쪽에 있는 요새를 강화하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설령 요새지대가 결국 함락된다 해도 푸틴이 이 승리를 발판 삼아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하려는 야망은 그의 병사들이 도네츠크 너머를 바라보고 우크라이나 깊숙한 곳에도 똑같은 방어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무너질 것입니다. 요새지대는 지금도 러시아 병사들을 찢고 있고 그들은 아직 깊이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말을 들으면 이런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총참모장 발레리 고라시모프는 4월 중순에 흥미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2026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17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영토와 80곳의 정착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3월과 4월에는 러시아가 봄 공세의 일환으로 700제곱킬로미터와 34곳의 정착지를 점령했으며 이 공세는 주로 도네츠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전진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수치들은 너무 크지 않아 러시아의 진격 속도를 보면 바로 무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ISW에 따르면 2026년에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17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과장입니다. 좀 더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완전한 조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SW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후한 추정치조차도 러시아가 올해 초부터 점령한 영토가 715제곱킬로미터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숫자가 훨씬 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ISW가 오픈소스 데이터를 이용해 집계한 자체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영토 381.5제곱킬로미터와 13개의 정착지만을 점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월에만 거의 60제곱킬로미터를 잃는 등 손실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의 이미 더딘 진격 속도가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푸틴이 이런 수치들을 실제로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라시모프 같은 인물들이 전달하는 조작된 수치조차도 크렘린 내부에 절박함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양도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밝혀집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힘의 우위에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푸틴과 그의 측근들은 느린 진전 속도와 그 진전을 이루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보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도네츠크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게 승리 중의 싸움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지도자의 절박함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를 포기하지 않자 푸틴은 계속 싸우겠다고 선언하면서도 목적 달성을 위해 러시아 올리가르이들에게 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보고에 따른 것으로 이 재단은 4월 1일 푸틴이 3월 러시아의 일부 사업 엘리트들과의 회의에서 러시아의 부자들에게 기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은 사업주들이 이익을 사업에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전쟁 자금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에 기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제안은 실제로 통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올리가르이인 술레이만 카리모프는 12억 3천만 달러를 내놓았다고 하고 다른 올리가르이들도 기부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러시아를 파산 직전까지 몰아넣어서 모자를 들고 여기저기 돈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돈바스 지역 마감 시한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 부국장 바딤 스키비츠키에 따르면 러시아는 9월까지 해당 지역 점령을 계획 중입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에서 공개한 모든 수치를 보면 이번 마감 시한은 정중하게 말해 허황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덜 정중히 말하면 푸틴은 미친 것 같습니다.
이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에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 보여줄 또 하나의 계산이 남았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범위를 도네츠크 지역을 넘어 확장한다면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약 80%를 더 점령해야 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양도하면 러시아가 멈출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원함이 분명합니다. 그는 그것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멈출 것입니다.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계속된다면 푸틴은 죽어버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는 미래를 볼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멜리크가 지적합니다. 그는 러시아가 현재의 사상자 비율을 감소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면 183년과 1억 2200만 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상자 수에 대해 멜리클 주장이 맞는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GIS 지리학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로 60만 3628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3월 4일 기준으로 러시아는 그 영토의 19.4%를 점령하고 있었고 앞서 보셨듯이 그 이후로 빠른 진전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중 거의 11만 1104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수치에는 2014년에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합병한 크림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빼면 우크라이나에는 아직 48만 6524제곱킬로미터의 영토가 남아 점령해야 합니다. 그 수치에 254를 곱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기 전에 1억 22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23.5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는 말이 안 되고 러시아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183년이라는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푸틴, 당신은 이미 73세입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에 대해 당신이 뭘 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83년 후에 당신이 살아있을 거라고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살아온 인생 위에 두 번의 인생을 더 산다고 해도 지금 러시아의 진전 속도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장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푸틴은 승리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도네츠크가 푸틴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러시아를 이 전쟁에서 철수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런 실제적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오래전에 죽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푸틴이 요구한 엄청난 희생에 휩싸인 나라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되찾으며 놀라운 반격으로 러시아의 진격을 더 늦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지대에서 보고 있는 적극적인 방어 전략은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영토를 해방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더 많은 우크라이나 전쟁 수치 분석을 원하신다면 더 미리테리 쇼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